안녕하세요. 취업 준비 즐겁게 합시다. 인싸 담당자 제이콥입니다. 2020 금융권 공동채용 온라인 박람회 라이브 채용 설명회 그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네, 방금 전까지 진행했었던 건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녹화 방송을 드렸는데요. 지금은요 라이브 설명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댓글창에 궁금한 내용들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요 금융결제원, 기술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함께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예, 그리고 시청해주신 여러분들도 함께해 주셔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순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기업 담당자분들의 10분 정도의 기업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그 이후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줄 Q&A 시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댓글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금융결제원부터 기업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금융결제원에서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인사관팀의 정창배 과장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이제 개인 간 거리가 좀 확보돼서 제가 마스크를 벗은 채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작년까지는 이제 대면으로 여러분과 이제 금융권 채용 박람회에서 뵐 수 있었는데 좀 올해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이렇게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네, 마침 저희 결제원은 이번 주 화요일부터 9월 7일까지 신입직원 채용 공고가 진행 중입니다. 네, 이제 회사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지금 진행 중인 채용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결제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결제원은 이제 금융회사들을 서로 연결해서 금융 소비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자금을 이체하고 금융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지급결제 전문 기관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금융시장의 하부 구조를 이루는 금융시장 인프라를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특히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결제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이제 모바일 뱅킹으로 타 은행에 계좌 이체를 하거나 이제 본인 인증을 위해 금융 인증서를 사용하거나 또는 이제 CD ATM 기기에서 현금을 출금하는 금융 활동들은 모두 저희 결제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간략한 회사 소개를 마치고 이제 채용 공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발표 주제는 목차를 보시면 첫 번째 채용에 대한 제반적인 개요, 그다음에 서류 전형, 필기 전형, 1, 2차 면접, 그리고 이제 저희 결제원만의 특성과 이제 주의사항을 포함하는 참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채용 공고는 이번 주 화요일부터 9월 7일 저녁 5시까지 약 2주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모집 대상은 크게 전산직과 일반직으로 구분이 되고요. 전산직은 이제 2자릿수, 일반직도 2자릿수, 그리고 일반직 중에 법학 전공자는 이제 1자릿수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제 매년 한 20명 초반 또는 중반 정도로 채용하고 있는데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규모입니다. 채용 공고를 보면 이제 직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제가 주요한 몇 가지만 작성해 보았습니다. 우선 전산직은 이제 전산 업무 기획, 개발, 운영으로 나눠지고요. 특히 올해의 경우에는 이제 빅데이터 분석, 그리고 이제 활용 모델에 대한 연구 개발 등에 대한 직무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직도 이제 지급결제 사업 기획과 더불어서 이제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모델 기획 운영이 이번에 추가되었습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이제 대표적인 주제인 빅데이터나 AI 기반 기술들이 이제 현업에 접목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관련 역량을 갖춘 지원자 분들을 이제 모집하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원 자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학년과 연령은 이제 제한이 없고요. 다만 이제 올해부터 바뀐 내용이지만 법학 전공자는 이제 법학 전문 대학원 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자를 대상으로 이제 한정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대사항의 이제 주요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제 서류 전형에는 데이터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력 보유자를 서류 전형 때 우대하고 있고, 그리고 공모전 입상자, 이건 이제 저희 결제원이 이제 개최하는 공모전 입상자라든지 한국 핀테크 지원센터에서 이제 주최한 공모전에서 이제 수상한 자에 대해서 서류 전형 때 우대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기타 법률에 따른 우대 사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서류 전형부터 채용 전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이제 크게 서류 전형, 필기 전형, 1차 면접, 2차 면접 순으로 진행되고 이제 각 전형은 허들식 구성입니다.
네, 허들식 구성이란 말은 이제 각 전형의 점수로만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선 서류 전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지원자분들께서 입사 지원서 작성 내용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자기소개서에 대한 영향력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하실 때 팁, 많은 분들께서 이제 익숙히 아시겠지만 저희 지원하시는 회사 금융결제원에 대한 이해와 특히 저희 회사가 영위하는 지급결제 산업이 사실 이제 지원자분들께서 이제 경험해볼 수 없는 그 이제 아직 학생 때는 이제 많이 접할 수 없는 영역이다 보니까 지급결제 업에 대해서 이제 많은 공부 학습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자기소개서에 대해서는 사례의 구체성, 이제 본인만의 차별성, 진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정성이라는 말은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서류 전형 통과를 목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적는 게 아니고 이제 면접 전형까지 준비를 하셔서 자기소개서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 서류 전형에서 이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본인이 알지 못하는 아직 모르지만 이제 좀 그 과도하게 적는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 이제 면접 때는 이 과정 자기소개서에 적힌 내용을 다 확인하는 절차가 면접의 주를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금 알고 계신 내용이거나 면접 때까지 학습 또는 준비를 하실 수 있는 내용만 기재해 주시면 이제 면접 때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필기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제 크게 모집 단위가 전산직, 일반직, 그리고 법학으로 총 3가지로 구분이 되고 전산학은 이제 전산직 분들은 전산학, 그리고 일반직은 경영학 또는 경제학, 그리고 법학 지원자분들은 법학을 시험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 이제 모집 단위별로 필기 전형을 보고 이제 직무 역량 평가는 이제 NCS, 적성 검사, 시사상식이 혼합돼서 이제 출제될 예정입니다. 우선 시사상식은 이제 올해 새로 추가되어 있는데요. 이제 취업 준비생 분들께서 이제 취업 준비를 하시면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난이도로 이제 출제할 예정이니 이제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직 중에 이제 경영학과 경제학 이렇게 좀 다른 과목을 보게 되는데요. 이게 그 과목별로 난이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표준화된 점수로 환산해서 이제 합격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필기 전형에 대한 이제 주요 준비 사항으로는 이제 전공 시험과 직무 역량 평가를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둘 다 균형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차 면접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1차 면접은 저희가 실무진 면접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이제 지원자분들의 직무 역량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파악하는 면접입니다. 면접위원은 이제 팀장과 팀원분들이 참석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진행 방법은 크게 2가지 있습니다. 우선 직무 역량 면접, 이거는 개별로 면접이 이루어지고요. 단체 토론 면접은 이제 지원자들이 조를 이뤄서 단체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코로나19 동향에 따라서 이제 면접에 대한 진행 방법이나 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면접 내용은 일단 직무 역량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접위원이 보통 5명에서 6명 정도 구성이 돼 있고 지원자 개인이 이제 들어와서 다대일로 면접이 진행되는 구성이고요. 이제 입사 지원서나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한 질의응답으로 진행이 됩니다. 특히 전산직은 저희가 코딩 시험을 실시한 지 한 2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딩 시험을 이제 면접 당일날 본 다음에 동 결과를 기반으로 이제 기술 면접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 토론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협상 과제로 이제 주고 조별로 나눠서 서로 이제 협상하는 이제 형태, 그러니까 단체 속에서 개인을 이제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협업 능력을 확인하는 면접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제 면접 때는 이제 당연히 드리는 말씀이시겠지만 이제 자기소개서에 대한 명확한 숙지가 필요합니다. 우선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이제 면접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정확히 알고 있는 내용, 이제 그 정확하게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회사에 대한 이제 이해 및 최신 이슈에 대한 파악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입사 지원서를 쓰실 때는 이제 다양한 기관들이 공고가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제 준비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좀 부족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면접의 대상자로 선정이 되시면 이제 그동안 저희 결제원이 하고 있는 최신 이슈라든지 최신 산업의 동향 같은 거는 이제 저희 회사 홈페이지 등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차 면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차 면접은 이제 다른 기관과
다 동일하게 이제 임원진 면접이 진행되고요. 이것도 역시 개별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이제 임원진들과 이제 지원자 혼자 들어와서 이제 다대일 면접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제 1차 면접 때는 이제 직무 역량을 위주로 평가하는 면접이었다면 2차 면접 때는 우리 회사와 지원자분의 얼마나 이제 회사의 조직 적합성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면접입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기소개서에 대한 명확한 숙지가 필요하고요. 제가 이제 지원자분들께 흔히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2차 면접은 사실 준비할 게 별로 없다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의문을 가지시지만 사실 이제 이렇게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그리고 2차 면접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이제 자신감과 겸손함 사이의 중용의 자세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회사에 대한 채용 주요 키워드와 주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회사의 채용 특징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회사가 이제 영위하는 사업 분야, 지역결제 분야가 이제 좀 생소하다 보니까 지역결제 전문 기관 그리고 지역결제 산업에 대한 이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면접 전형에서 저희는 많은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전형 자체가 이제 좀 다른 기관에 비해서 면접 전형 배수가 소폭 높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지원자분들에게 이제 많은 기회를 드리고 싶고 저희 회사도 이제 많은 시간과 그리고 인력을 투입해서 이제 우수 인력을 뽑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 저희 회사는 다대일 면접을 많이 채용하고 있는데요. 이제 지원자분들께서 이제 역량을 많이 펴실 수 있으려면 이제 오롯이 개인에게 집중될 수 있는 면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네, 지원자분들께서도 이제 아시는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고 저희도 이제 지원자분들의 역량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이제 개인에게 많은 기회를 부여한다. 좀 그 숙지 부탁드리고요. 유의사항으로는 저희가 이제 평가를 블라인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 이제 지원자 개인의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이제 기재를 금지를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내용은 워낙 잘 써주셨지만 이제 개인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나 뭐 기타 이제 금기 사항들이 이제 기재가 되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좀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입사 지원서에 있는 그 작성 방식이나 작성 안내를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제한된 시간으로 이제 발표를 마치겠고요. 저는 이제 입사된 지 한 7년 차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관리팀에서 한 4년 반 동안 채용을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채용을 맡은 뒤로 이제 채용에 대한 트렌드라든지 저희 회사에 대한 채용 방법은 이제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채용이라는 본질, 회사와 함께 성장하고 그다음에 회사에서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을 선발한다는 채용의 본질은 큰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금융권 공동 채용 박람회에서 지원자분들께서도 이제 회사와 같이 성장할 기업을 찾고 이제 본인과에 맞는 회사를 잘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기술보증기금 기업 소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술보증기금 채용 담당자 정혜선 차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저희 기술보증기금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그다음에 올해 신입직원 채용 안내를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사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부터 저희가 이제 보통은 채용 설명회를 다니면서 좀 여러 가지 정보도 드리고 올해 채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지원자들 만나봤고 직접 설명드리는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올해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뭐 취소도 많이 되고 하면서 기회가 없었어서 되게 우려도 되고 정보를 많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저희가 어제 저희 채용 공고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날짜에 딱 맞게 금융권 공동 채용 박람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나마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가지고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오늘 같이 참여를 해주고 계신 분들은 저희 어제 채용 공고 나온 부분을 홈페이지나 뭐 채용 사이트 통해서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들으시고 또 궁금한 점 질문을 올려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희 오늘 기술보증기금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기술보증기금이 뭐하는 기관인가 아니면 기술보증기금이 도대체 무슨 회사인가 저희 기금 이름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기술보증기금은 기술을 평가를 해서 중소기업의 보증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정부 출연 기금으로 설립이 된 기관이다. 이렇게 해서 기술보증기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보증기금이 하는 역할에 대한 공식적인 소개는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기술 보증을 지원을 하는 정부 출연 금융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소벤처기업을 지원을 하기 위한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기술평가, 창업지원, 기술 이전, 기술 투자, 이런 업무들을 중점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저희가 이제 기술 보증하고 기술 평가라는 업무를 설립 이후부터 계속 해왔고요. 거기에 기술 인증이나 기업 지원, 컨설팅 같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 이전, 기술 신탁, 기술 보호, 특허 공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최근에 시행을 해서 좀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업무들입니다. 그래서 비금융 서비스 지원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기술보증기금은 1989년에 설립됐습니다. 올해로 31주년 된 기관이고요. 1997년에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기술평가센터를 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99년에는 이 기술평가센터 개소한 걸 기반으로 해서 기술평가 보증 제도를 시행을 했습니다. 이 기술평가 보증 제도라는 것이 요즘에 저희 지원자들 많이 알고 계시는 기술금융 이런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05년도에 가장 중요한 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저희 신기술평가 시스템 KTRS라는 거를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이 KTRS 시스템은 2007년에는 특허까지도 취득이 됐고요. 그래서 이 KTRS를 기반으로 지금 현재 기술보증기금에서 하고 있는 기술평가가 다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기술보증기금은 이런 기술평가 시스템을 통한 보증 지원, 중소기업 지원 외에도 공공기관에 대한 역할을 충실히 이행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2011년도에는 공공부문 종합청렴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고요. 2013년도에는 신재생에너지 대상 공생발전부문 대통령 표창도 수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또 저희 기술보증기금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저희 주무부처가 기존의 금융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의 산하기관으로서 중소벤처기업을 지원을 하는 종합지원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기술보증기금은 미션이 있는데요.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기술금융과 혁신지원 활성화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션 아래에서 기술의 가치를 더하는 중소벤처기업의 넘버원 혁신성장 파트너라는 비전을 설정을 했고요. 이 비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핵심 가치를 설정을 해서 또 4가지 전략을 통해서 중소벤처기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기술보증기금은 본사는 부산에 소재해 있습니다. 문현동에 소재를 해 있고요. 그렇지만 전국 단위의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조직도에 보시면 제가 속한 인사부와 기타 다른 여러 부서들이 있는 본사 조직이 있고요. 그리고 그 하단에 저희 지역본부, 기술평가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 90개 정도의 저희 지점이 전국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보증기금에 입사를 하시게 된다면 본사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기술평가센터, 저희가 지점이라고 말하는 기술평가센터, 그리고 기술혁신센터, 특허공제운영센터, 이렇게 특수평가라든지 아니면 특허공제 사업을 운영을 하기 위한 센터 같은 곳에서 다들 한 번씩 2번씩 이상 근무를 하실 수 있는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 기술보증기금 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는 인재상이 좀 명확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기관들에 비해서는 저희는 융합형 인재를 찾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융합형 인재는 3가지 역량을 다 갖춘 사람을 융합형 인재라고 저희가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가지 역량이라 함은 저희 상경계적 직무 능력, 이공계적 직무 능력, 법학적 직무 능력을 다 갖춘
역량을 다 갖춘 인재를 저희가 찾고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그렇게 인재상을 설정한 이유는 저희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 역량이 모두 종합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기술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공계적인 직무 능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기업의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상경계적 직무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 구상채권 회수나 아니면 기업의 재기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해서 저희가 돕기 위해서는 법학적 직무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능력을 모두 갖춘 인재를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자기소개서라든지 면접이라든지 모든 저희 평가 단계에서 이런 뭐 융합형 인재 형태의 가진 지원자를 저희가 뭐 찾고 있다는 점 본인이 감안을 하시고 역량 어필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시라고 생각됩니다. 네, 저희 채용 공고 그리고 지원 자격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올해 2020년 기술보증기금 채용에 한해서 유효하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점 염두에 두셔서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 채용은 직무가 세 가지 직무로 나눠지는데요. 기술보증 및 기술평가, 전산, 채권관리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고요. 기술보증 및 기술평가 직무는 또 모집 부문이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반, 이공계, 박사, 보훈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보훈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회 형평적 채용을 위해서 그 취업 지원 대상자에 한해서만 제한 경쟁 채용을 하고 있는 점 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집 부문 일반부터 설명을 드리면 일반은 뭐 특별히 지원 자격에 제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필기 전형에서 경영 또는 경제 과목에 대한 시험을 치르셔야 된다는 점이 좀 차별성이 있고요. 이공계 부문은 좀 질문이 제일 많이 들어오시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공계 중 하나 분야의 교육을 7과목 이상 이수한 분 이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7과목 이상이 꼭 한 분야여야 되냐는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7개 이상의 과목을 적으실 때 예를 들면 뭐 기계 분야와 본인이 뭐 전기전자 분야를 다 같이 교육 과목을 들으셨다. 그러면 뭐 기계는 3개, 뭐 전기전자는 4개, 아니면 기계는 4개, 전기전자 4개 이렇게 8개를 적으신다던가 그렇게는 하실 수가 없고요. 사실 기계 분야 7개 이상 아니면 전기전자 분야 7개 이상 이렇게 적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 한 분야라는 게 꼭 본인의 전공을 말하는 거는 아니고요. 전공이 전공명이라든지 전공은 학교마다 다 다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공에 국한되지 않고 조금 큰 범위로 분야라는 범위로 저희가 넓혀서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기술평가기관이기 때문에 전문 인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술보증 및 기술평가 분야에서는 박사 부분을 저희가 전문 인재로 설정을 해서 채용을 하고 있고요. 그 모집 전공 분야는 조금씩 채용 때마다 다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기전자, 정보통신, 환경 그리고 생명 이렇게 4가지 분야에서 박사 인재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과 채권관리 모집 부문인데요. 먼저 채권관리 모집 부문을 설명을 드리자면 채권관리는 저희가 작년까지는 이제 일반 이제 법을 전공하신 분들도 지원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모집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변호사 또는 변리사로 이제 자격이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채권 관리 부분을 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저희 기술보증기금에서 이제 재정 건전성 강화라든지 아니면은 앞으로 이제 준법 감시라던가 이런 역할들이 조금 더 강화돼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 인재를 모집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을 하고 올해는 변호사 또는 변리사 채용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모집 부문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전산 같은 경우에는 또 특별히 재연 자격이 있으신 거는 아닌데요. 보통은 전산 부분에서 교육사항과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전산 부분은 저희 본사에 ICT 운영부라고 있는데 그 ICT 운영부에 배치가 되어서 부산에서 계속 근무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원자분들마다 뭐 장점이 되실 수도 있고 뭐 단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 전산 직무로 지원을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기간을 저희 근속하시는 대부분의 기간을 부산에서 근무를 하시게 된다는 점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 전산 직무로 지원을 하시지 않고 그 컴퓨터 공학 쪽 전공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공계 쪽에도 해당이 되세요. 그래서 이공계로 지원을 하시게 된다면 저희 아까 설명드렸던 전국 단위의 그 영업점에서 이제 순환근무를 하면서
그 전국으로 근무를 하실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이 어떤 성향이신지 아니면 어떤 직무가 더 맞으신지 생각을 해서 지원을 선택해서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지원 자격을 설명을 드리자면 그 학력, 성별 이런 부분들은 제한이 없으시고요. 다만 저희가 어학 기준이 있는데요. 그 일반 이공계 보훈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영어나 아니면 뭐 일본어, 뭐 중국어 이렇게 어학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저 어학 기준 이상을 가지고 있으신 분에 한해서 지원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중에 한 가지만 충족이 되신다고 하면 뭐 지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뭐 본인이 준비하신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지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전형 절차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어제부터 9월 9일 2시까지 지금 채용 공고가 시작이 돼서 그때까지 마감이 되고 있고요. 그 서류 전형은 10월 초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20배수 선발이고요. 필기 전형은 10월 중에 치러질 예정이고요. 서울과 부산에서 나눠서 치러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1차 면접과 2차 면접은 뭐 11월에 이제 둘 다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전형 절차를 다 거쳐서 12월에 입사를 하는 일정이십니다. 네, 먼저 서류 전형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서류 전형은 자기소개서와 교육사항 그리고 자격사항 이렇게 나눠져서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직무 관련된 경험을 어떻게 하셨는지, 능력을 어떤 걸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공공기관에 적합한 인재이신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는 부분이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다양한 경험들을 다 녹여서 적어 주실 수도 있지만 구체적인 경험을 하나를 설정을 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리고 질문에 맞는 대답으로 좀 적어주시는 것이 조금 더 합격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육사항 같은 경우에는 직무별로 교육사항을 적으실 수 있는 것들이 다 다르신데요. 채권관리 부분은 교육사항 따로 적으시는 부분 없으시고요. 전사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산 부문에서 교육사항을 적어주셔야 되고요. 기술 모집 및 기술평가 부문은 각각 그 모집 부문에 따라 다른데 뭐 저희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뭐 이과 계열이든 뭐 공과 계열이든 상관없이 이공계 교육사항에 대해서 다 적으실 수 있다는 점이 조금 특화된 점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격증 같은 경우에도 저희 모집 부문별로 다 적으실 수 있는 게 달리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희 공고에 보시면 부침 1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되는 자격증에 대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으신 것이 어떤 게 있으신지 아니면은 저희 기술보증기금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면 준비를 어떤 걸 하시면 될지 앞으로 어떤 걸 하시면 될지에 대해서 먼저 사전에 보실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필기 전형인데요. 필기 전형은 저희 직업기초능력평가와 직무수행능력평가로 나눠져 있는데요. 직업기초능력평가는 채권관리 부문을 제외하고 모든 부문이 공통으로 치르시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그 NCS 저희 10가지 항목 중에서 저희가 5가지를 골라서 출제를 하고 있고요. 그 출제 범위도 저희 공고문이나 지금 보시는 PPT에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뭐 시중에 있는 문제집이나 이런 걸로 대비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직무수행 능력평가 같은 경우에는 모집 부문별로 시험이 다 달리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공계, 박사, 보훈, 전산 같은 경우에는 논술 평가를 진행을 하고요. 일반 부문 같은 경우에는 경영, 경제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셔가지고 시험을 치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필기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제일 많이 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따가 Q&A 시간에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나온다고 하면 충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면접 전형은 저희가 1차 면접과 2차 면접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1차 면접은 직무적 합성 면접, 발표 면접으로 진행이 되고요. 조직적 합성 면접은 그 저희 자기소개서 쓰신 걸 기반으로 해서 심층 질의응답을 하게 됩니다. 토론 면접 같은 경우에는 단체로 이제 지원자분들 여러분이 조를 짜서 들어가서 토론을 하시고 저희 면접위원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관찰을 하시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2차 임원 면접 부문은 다대다 면접이고요. 임원분들과 저희 지원자분들이 이제 여러분이 같이 들어오셔서 질의응답하시는 방식이시고요. 한 가지 저희가 올해 채용부터 변경이 된 부분이 그 2차 면접 전형에서 기존에는 허들 방식으로 해서 그 전 전형 단계가 이제 그 다음 전형 단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저희 2차 면접 전형에서는 기존에 진행해왔던 전형 단계별 점수를 일부 반영을 해서 20%, 20%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해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는 평가 방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좀 급하게 저희 채용 관련된 설명을 드렸는데요. 조금 더 궁금하신 점은 저희 채용 공고나 지금 발표 내용 들으시고 나서 Q&A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업 소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채용 업무 담당하고 있는 인사부 강병문 과장이라고 합니다. 예, 저희는 이제 앞서 이제 말씀해주신 두 기관과는 조금 다르게 현재 전형 절차가 이제 터닝 포인트를 돌았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필기 시험 발표를 어제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를 함에 있어서 이제 아무래도 필기 시험에 어제 합격 통지를 받으신 분들께는 이제 1차 면접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부분을 뭐 이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관심이 있으실 테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고, 그리고 만약 이번에 지원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아쉽게 이제 합격을 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이제 2020년도 올해 진행된 이제 채용 제도 전반적인 사항과 공사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는 이제 그런 쪽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공사 소개와 그리고 그간에 진행해 왔던 채용 현황, 그리고 이제 올해 진행된 채용, 그리고 이제 공사의 인사 연수 복지 제도 관련된 사항을 이제 차례대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공사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제 저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라는 이제 법에 의해서 설립된 준정부 기관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4가지로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이쪽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책모기지 공급이라는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주택담보대출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제 금융기관과 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만기가 장기로 길고, 그리고 저희는 손익균형금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리이며, 그리고 만기까지 고정금리다. 이 3가지 특징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으신 다음에 금리가 떨어지면은 대환을 하시면 되고, 금리가 올라가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계속 쓰면 되겠죠. 이제 그런 좀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책 모기지를 공급을 했으면은 이제 유동화증권으로 묶어서 발행을 함으로써 자금을 다시 조달하는 그러한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택 보증, 이제 전세를 얻으실 때나 월세, 그리고 뭐 구입자금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개인이나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제 주택 관련된 보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들 대상으로 주택연금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제 주택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이 이제 생활 자금이 좀 부족하실 수 있을 때 주택을 저희 쪽에 담보로 맡기고 저희는 일정 금액 돌아가실 때까지 이제 연금 형태로 이제 지급해드리는 그러한 주택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이 4가지가 이제 주요한 공사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공사의 미션, 비전, 그리고 뭐 경영 방침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조직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저희 공사도 이제 부산으로 지방 이전을 해서 본사는 부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에는 크게 이제 4개 본부, 그리고 부사장 직속 부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 다음으로 지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겨주십시오. 네. 이제 저희는 이제 전국에 지사가 있기는 한데 뭐 이제 그래도 이제 주요 거점 도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원 비중을 보면은 본사와 지사가 한 55대 45 정도라고 보실 수 있고요. 남녀 성비는 65대 35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그간에 진행해온 채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그간 2014년부터 진행해온 채용의 채용 인원이라던가 이제 정원 변동 뭐 이런 내용이 좀 있는데요. 이제 보시면은 좀 특이할 만한 사항으로 기관 규모가 최근에 좀 급하게 좀 많이 늘어났다는 부분이 좀 특이할 만한 사항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신규 채용자 중에 이제 최근 5년 내 입사자 비중이 절반이 넘는 특징이 좀 있고요. 직원 평균 연령 또한 36세로 이제 흔히 말하는 금융공기업에서 최연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4급 과장으로 승진하거나 이제 2급 부장으로 승진하시는 연령이 이제 좀 이제 또 어린 편이다, 그런 쪽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또 부수적으로 저희 공사의 조직 문화가 좀 상대적으로 젊은 편이다라는 측면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2020년도 이제 신입 직원 즉 종합 직원 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 인재상입니다. 이제 상조인, 이제 전문인, 화합인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저희 공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신입 직원에게 바라는 것은 이제 이 공사 인재상에 부합하는 인재 중에 같이 일하고 싶은 직원을 뽑는다. 이런 게 큰 대전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자세히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접속하셔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올해 채용의 대원칙은 이제 직무 능력 평가 중심의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직무와 무관한 학력이나 뭐 인적 사항, 뭐 영어 점수, 뭐 한국사 이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직무 능력만으로 인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 비리 예방을 위해 이제 채용 절차의 공정성이나 객관성 강화에도 이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뭐 이제 앞서 진행된 이제 전형 절차는 이제 7월 1일부터 16일까지 채용 공고와 입사 지원서 접수를 받았고요. 7월 31일에 서류 전형 결과 발표를 하였으며 필기 전형은 8월 15일에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필기 전형 합격자를 발표하였고요. 이제 1차 면접 전형에 대해서는 사실 뭐 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날짜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지 아직 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게 아실 수 있지만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3단계로 갈지 안 갈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추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올해 채용 인원입니다. 이제 총원 이제 머릿수 기준으로는 60명을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시간 선택제 분들은 4시간씩 근무하기 때문에 0.5로 뭐 계산할 경우 이제 57.5명을 채용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이제 특이할 만한 사항으로는 고등학교 특별 전형으로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재 1명씩을 채용하고 있고, 올해 안전관리를 전담할 직원 1분을 종합 직원으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집 구분이나 지원 자격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인 대졸 수준 5급 종합 직원의 경우에는 뭐 어떠한 제한 사항 없습니다. 다만 이제 남성의 경우에는 이제 군대 문제가 해결되셔야지 이제 지원이 가능하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보훈 이제 국가유공자 특별 전형 운영하고 있고, 안전관리 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산업안전기사 자격 보유자를 대상으로 이제 특별 전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교 전형은 이제 상업계열 특성화고 졸업 예정자로서 학교장 추천을 받은 1분, 학교마다 1명만 가능한데요. 를 대상으로 전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이제 개괄적인 채용 절차 흐름도인데요. 이제 필기 전형까지는 마무리를 했고, 이제 1차 면접 그리고 이제 2차 임원 면접을 거쳐서 이제 건강검진, 신원조사, 적부 판정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입사를 하시게 되는데, 이게 10월 중이라고 이제 확답을 드리기 좀 어려운 상황이 돼서 이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필기 전형은 지나갔지만 이제 아무래도 내년도 공채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고 해서 간단하게만 올해 진행한 경과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선 이제 대졸 수준의 경우에는 이제 금융경제 상식 객관식 10문제, 그리고 전공 객관식 20문제, 그리고 약술 2문항, 논술 1문항 이렇게 필기 전형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시선제, 시간 선택제나 고졸 특별 전형, 그리고 안전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NCS 직업 기초와 이제 금융 경영 경제 상식 각각 50문제씩 진행했고요. 안전관리 같은 경우에는 금융 경영 경제 상식이 아니라 안전관리 관련된 사항을 이제 객관식 이제 50문제에서 총 100문제 이제 시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근무 형태와 조건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 전형이나 특별 전형 관계없이 우선 종합 직원 5급 수준으로 입사하시게 되면은 이제 성과급 제외하고 이제 초년도에 받으시는 급여는 한 알리오에도 나와 있지만 4,100만 원 수준이고요. 근무지는 뭐 이제 회계사라던가 뭐 변호사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다는 특이 사항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전국 지사에 먼저 배치가 되실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시간 선택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급여는 4시간 일하시기 때문에 딱 절반이고요. 이번에는 지사를 선택해서 저희가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신 지사에서 먼저 근무를 하시게 될 예정이고요. 이제 고졸 전형은 이제 그 저희 6급 종합 직원으로 채용되셔서 이제 급여 조건은 이제 초년도 2,800만 원 연 수준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대비 달라진 점이 작년에는 저희가 채용형 인턴이라는 이름으로 채용을 해서 3개월 정도 근무한 뒤에 정규직 전환이 되는 개념이었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바로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서 일정 수습 기간을 거친 이후에 그냥 수습 해제하는 식으로 좀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인사 연수 복지 관련된 사항입니다. 네. 이제 부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까 조직도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제 본지사 순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사에 먼저 배치를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본인 희망과 이제 기타 이제 인사상 필요에 따라서 이제 본사로 이제 2년 정도 근무하신 다음에 들어오실 수도 있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본지사 순환을 하면서 경험을 쌓으신 이후에 승진을 하신 다음에는 이제 특정 직군을 정해서 이제 경력 관리가 가능하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수준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100만 원 수준인데 이거는 초년도 기준이고요. 이제 둘째 년도 되면은 이제 첫째 년도에 이제 일하신 성과급도 나오고 조금 더 올라가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훈련 같은 것도 이제 저희 뭐 연수 제도나 이제 그리고 막 그 온라인 연수나 학술 연수 이런 많은 제도를 좀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복리후생 같은 경우도 처음에 예를 들면 지방지사의 배치를 받으시더라도 오피스텔 또는 이제 합숙소 아파트를 운영하고 있어서 주거 문제는 이제 최대한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기타 이제 복지 포인트를 제공한다던가 법인콘도 운영하고 있고, 본사 체력 단련실이나 이제 어린이집 이런 뭐 범용적인 복지 제도는 이제 다 운영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올해 개원한 저희 연수원 이제 HF 미래인재원 사진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올해부터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이제 이번에 종합 직원으로 입사하시게 되면은 이제 23기로 들어오시게 되고 저 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으시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요. 이제 여기서 지금 시간 관계상 우선 마무리를 하고 이제 못다한 질문은 다음 Q&A를 통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Q&A 시간 때요, 제가 먼저 궁금한 것들을 좀 질문 드리고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해서 질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남겨주실 때요, 앞에 회사를 명을 좀 기입해 주시면요 제가 좀 도울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나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우리 공기업들이 다 너무나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못 가서 문제겠죠. 그렇다면 일단은 나는 우리 회사가 이래서 좋다, 이거 한 가지씩만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금융결제원, 사업적인 거 말고 그냥 네네. 개인적으로 난 이래서 좋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직원으로 입사하게 되시면 이제 그 금융시장에서 다양하게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급결제 서비스들을 이제 기획하고 운영하게 되는데요. 이제 본인이 기획한 서비스가 이제 실제로 앱이나 이제 뭐 웹 형태로 출시가 되고 많은 이용자들이 이제 편리하게 사용하는 후기들을 보면 이제 많은 보람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 최근에 이제 오픈 뱅킹을 필두로 한 이제 오픈 파이낸스 생태계 조성으로 지금 회사가 점점 성장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서 이제 지금 많이 입사하신 분들은 이제 지금 핀테크 산업 자체가 이제 많은 화두로 떠오르는 만큼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여러분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은 어떨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사업적인 면을 이제 배제하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기술보증기금에 근무한다면은 모든 분들이 느끼실 만한 부분이 보람입니다. 저희는 이제 어쨌든 중소벤처기업을 고객으로 가지고 기업이 성장해 나가는 부분, 아니면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드리는 부분, 이런 게 이제 저희의 역할이고 저희의 주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보람이 제일 업무하면서 제일 크고 근무하면서 제일 많이 누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국주택금융공사는요. 예, 아무래도 저희도 이제 공공기관이다 보니 이제 업무를 하면서 이제 뭐 이제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이런 부분 또한 뭐 저도 이제 근무하면서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이제 PPT 발표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좀 아무래도 구성원들의 연령이 아무래도 어린 편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유연한 조직 문화를 가지고 이제 소통이 잘 된다는 점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만족하고 있는 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연령이 전반적으로 어린 편이에요. 예, 그런 편입니다. 의외네요. 네, 그러면 약간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데 지금 그 장점은 좀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저희는 다 사람인지라 그리고 회사를 다니는 입장에서 모든 것들이 다 좋지만은 않을 수 있거든요. 일부 조금 안 좋은 점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단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이제 생각을 하고 들어오셔야 되는 부분이, 저희가 어쨌든 기업을 평가를 하는 업무들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입 직원으로 들어온다고 해도 입사하고 이제 뭐 한 1년 이내 되면은 담당을 해야 되는 기업들이 한 300~400개씩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고 그 기업들을 관리를 하고 지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새로운 트렌드, 뭐 경제 상황 이런 것들에 변동이 되는 거에 맞춰서 기술보증기금도 또 지원이 나가야 돼서 끊임없이 본인이 이제 좀 고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발전해 나가야 되는 그 모습이 필요해서 그런 게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혹시 계속 시험 보고 그러진 않죠? 저희가 조금 어렵다고 이름이 나 있는 시험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인 저희 업무 역량을 평가를 하는 시험이 있고요. 그거를 꼭 통과를 해야지만 한 단계 승진할 수 있는 시험이 있습니다. 자기 개발을 위한 승진이 반드시 있어야, 자기 개발을 위한 시험을 통과를 해야 그렇죠. 되는. 업무를 이제 네. 열심히 잘 할 수 있는지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한국주택금융공사는요. 이제 아무래도 앞서 말씀해주신 기업들과 저희는 조금은 다른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대민 업무가 좀, 특히 지사 같은 경우는 좀 주를 이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 생각하시지 않고 그냥 이제 금융 공기업이니까 뭐 이제 책상에 앉아서 이제 뭐 컴퓨터만 보고 일을 한다던가, 예를 들면은 뭐 그런 거를 생각하고 오신다고 하면은 조금 이제 다른 현실을 맛보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 이제 아무래도 사람을 대하는 일이 많다, 일을 하면서 특히 처음에 신입 직원분들 들어오시게 되면 지사에서 근무를 하시게 될 건데, 그러면 이제 지사에 어떤 업무를 하시게 되든 이제 일반 고객분들과 유선상으로든 뭐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치게 되고 같이 일을 해야 될 일이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뭐 사람마다 장단점으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지는 다르겠지만, 이제 뭐 취업 카페나 이런 데서 보면은 통상 단점으로들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지금 채팅창에 올라오고 있는 것 중에 공통 질문으로요 많이들 물어보는 건데요. 아까 금융결제원 이제 인사담당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입사할 때 직무랑 지금이랑 직무가 한 번쯤은 바뀐 상태잖아요. 그래서 직무 순환 주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다고 해요. 좀 각사별로 뭐 전체 평균을 낼 수는 없겠지만 대략적으로 좀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네,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입사 7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신입 직원으로 입사했을 때 이제 전자금융부라는 부서에서 이제 전자금융기획팀과 이제 모바일 업무를 담당을 2년 정도 했다가 지금 인사관리팀에 온 지는 한 4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사관리팀 이제 인력 운영 차원에서 저희가 순환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매 인사 때마다 이제 직원들의 희망사항을 반영해서 이제 순환적으로 배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팀원급들은 3에서 5년 정도를 주기로 이제 순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기술보증기금은요? 네, 저희도 인력 운영상 기준 이제 2년 정도 한 곳에서 근무를 하면 이제 다른 지점으로 배치가 되는 이제 순환 근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직무가 바뀐다고 하는 거랑 조금 다른 의미인 것 같은데, 이제 이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을 한다고 해서 이제 보증이나 평가 직무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그 직무만 계속하는 건 아니고 채권 관리 업무를 하는 이제 재기 지원 센터를 간다든지, 뭐 저 같은 경우처럼 이제 본사 조직에 오게 되면은 뭐 기존에 하던 직무와 전혀 다른 업무를 또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게 뭐 직무별로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서 배치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고요. 대신에 순환 근무 주기는 2년으로 저희가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도 우선 이제 인사 운영상 원칙이 이제 매 2년마다 이제 근무 부점을 이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처음 질문이 직무 순환에 대해 말씀을라고 물어보신 걸로 잘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사와 본사를 기본적으로 지사에 있었으면은 본사로 이동시키고 본사에 있었으면 지사도 한번 가고 이런 쪽으로 이제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당연히 본사에서는 예를 들면은 이동이 있으면 직무가 이동이 있는 게 맞는데 지사에서는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정책모기지 유동화 업무를 할 수도 있고 주택연금 관련된 업무를 할 수도 있고 이제 주신보 구상권 관리 업무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지사마다 지사에서 어떤 직무를 맡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직무간 이동이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그 부분은 좀 사람마다 그리고 배치되는 지사마다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도 그냥 기본적으로는 이제 2년 단위 본지사 순환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많은 질문들이 오고 있는데요. 일단 각 사별로 조금 나온 질문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금융결제원이에요. 그 논술 주제에 관련돼서 질문이 좀 있습니다. 뭐 논술 주제가 이런 게 나온다 정확히 찝어주시기는 좀 힘들겠지만 대략 어느 방향으로 나온다 정도 가이드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필기 전형을 많이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사실 이제 외부의 위탁 출제 채점을 한 지 한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이제 직원들이 이제 출제하고 채점을 하는 방식을 썼지만 이제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외부 기관에 출제 채점을 맡기고 있는데요. 제가 좀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과 보지 못하시는 분들의 좀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저희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경영학, 경제학 같은 경우는 이제 객관식이 대다수를 이루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수령, 논수령이 있었습니다. 이제 논수령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출제위원분들께 요청드린 내용이 너무 지엽적인 내용보다는 이제 큰 하나의 개념적인 문제를 출제한 다음에 이제 지원자들이 많은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하위 갈래 여러 흔히 말하는 이제 새끼 문제라고 하죠. 네, 하위 갈래 문제들을 많이 내도록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연도도 이제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지만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정확하게 확답을 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는 되게 최선을 다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이 영상을 보는 분들과 또 보지 않는 분들이 있어서 이 영상을 본다고 해서 엄청난 메리트를 가져가시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제한적으로 좀 답변 드린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융결제원에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서류 전형뿐만 아니라 최종 면접 단계까지 모두 다 블라인드로 이루어지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거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입사지원서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사실 이제 다른 기관 대비 조금 많은 지원자의 정보를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채용 운영 과정에서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평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 정보를 다 블라인드 처리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원자들의 연령, 뭐 학교, 이런 뭐 전공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블라인드 처리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자기소개서에서 개인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적으시면 이제 서류 전형 때부터 이제 불이익이 있습니다. 네, 그 점 양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엔요 기술 보증 기금입니다. 이번에도 두 가지 질문을 할 텐데요. 필기 시험 시 인성 검사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네. 저희가 기존에 작년까지 같은 경우에는 인성 검사 아니면 뭐 직업 성격 검사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같이 치렀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성 검사 그 직업 성격 검사는 필기 단계에서 하지는 않고요. 대신에 추가된 게 저희가 AI 역량 검사를 1차 면접 단계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있었던 그 인성 검사 대신에 AI 역량 검사를 온라인으로 실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되게 예리해요. 이번에 서류 배수가 줄었대요. 예, 어떻게 잘 캐치를 했는 것 같은데, 예, 서류 배수가 줄었는데 그러면 자격 사항이 중요해지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좀 어떻게 가이드를 주면 좋을까요? 네, 예리한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서류 배수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저희가 고려를 했을 때 이번에 작년에 30배수에서 올해 20배수로 줄어든 거는 맞고요. 그렇다고 해서 자격증 점수가 반드시 있으셔야지만 합격하실 수 있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작년에 30배수 진행을 했을 때 그리고 2018년도에도 저희가 20배수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럴 때도 보니까
자격증 이제 저희가 인정하는 자격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난이도가 있는 자격증들을 주로 인정을 하고요. 예를 들면 컴퓨터 활용 능력 뭐 이런 자격증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인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원자들이 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신 거는 아니기 때문에 없으셔도 합격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계신다는 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엔 한국주택금융공사 질문입니다. 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제 면접 전형을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면접에 관련된 질문이 조금 있는데요. 면접에서 말투나 외적인 모습 이거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보다 내용이 더 중요하게 보는지 어떤 것들을 좀 더 중요하게 보는지 좀 전반적인 가이드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제 면접 같은 중요한 자리에서는 긴장을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평가하시는 위원분들도 이제 충분히 고려를 해서 평가를 하시고 계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평가 시작하기 전에도 이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청산유수 같은 답변도 좋지만 진정성 있는 답변, 이제 주어진 질문에 대해서 그리고 정확한 답변 을 하는 게 더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원자분들이 또 간혹 가다가 보면은 이제 본인이 준비해 온 답변이 있다 보니 이제 예를 들면은 A를 물어봤는데 자기는 A 다시를 준비해 와서 대충 비슷한 건가 하고 긴장한 상태에서 뭐 조금 핀트가 다른 답변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당연히 준비해 왔으니 말은 잘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원하는 답변은 아닐 수 있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너무 이렇게 답을 준비해서 이제 면접을 이렇게 준비하시기보다는 이제 그때그때 좀 상황에 맞게 말하는 연습을 하시는 거를 조금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제 면접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또 면접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들이 또 들어왔어요. 예, 1차 면접 중에 PT 면접은 어떻게 좀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예, 우선 PT 면접은 이제 저희가 이제 채용 공고 이런 데에도 써놓긴 했지만 이게 사실 PT 면접 자체가 저희가 전공 지식에 대한 거를 묻기 위한 PT 면접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PT 면접을 하는 의도 자체가 이제 아무래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저희 필기 전형을 이제 통과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제 인정을 하지만 저희가 이제 실제로 회사에 들어오면은 이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해결 방안을 이제 기획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뭐 보고서 형식으로 꾸민다든지 좀 이런 식의 업무를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한 전문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조금 더 보고자 하는 측면이 있어서요. 이제 아무래도 뭐 시사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도 좋지만 전공 지식에 대해서 어떻게 발표를 10분 정도에 주어진 시간에 이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발표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재밌는 질문이 하나 올라왔어요. 주택금융공사인데요. 네, 그 선배님 주택에 원래 관심 갖고 계셨는지 궁금하답니다. 이게 개인의 좀 한정되는 얘기일 수 있어서 이제 어떻게 말씀드릴지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이제 저는 사실 전 어딘가 다른 직장을 좀 다니다가 이직을 했는데 전 직장이 주택금융공사랑 좀 같이 일을 하는 직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당연히 이제 부동산이나 이런 주택 시장에도 그때 하던 일 자체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일이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좀 회사를 옮기면서 이제 주택금융공사를 조금 더 신경을 쓰면서 준비를 했던 측면은 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제 뭐 좀 지났지만 동기들이나 이제 지금 들어오는 직원분들 보면은 아무래도 주택이나 부동산 시장에 좀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 좀 많은 경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도 공통 질문인데요. 그 공기업 지원하는 친구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관심사가 사실 지역 배치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결혼을 하면 희망 지역을 좀 받고 거기 우선 배치가 되는지 이거 궁금하다고 합니다.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결제원은 좀 말씀드리기 민감한 내용이긴 하지만 저희가 사옥이 2군데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거리가 멀지는 않아서 이제 그 결혼을 하셔도 이제 뭐 고정적인 근무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이제 근무 장소가 정해진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랑 어디예요? 네, 현재 본사는 이제 강남구 역삼동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당센터라고 이제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큰 차이는 없네요. 전혀 상관이 없고요. 기술보증기금은요? 네, 이제 저희가 사실은 순환근무가 원칙이다 보니까 그 결혼을 하시고 나서
계속 한 곳에 있으실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저희 직원분들도 다 기혼이시기 때문에 대부분 결혼을 하시고 나서도 순환근무를 이제 어느 정도 지역을 이동을 하면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시고요. 다만 이제 질문하신 분의 의도가 이제 결혼을 하는데 결혼식을 하고 신혼일 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다고 하면 뭐 그런 이제 개인의 이제 뭐 가정사라던가 아니면은 필요한 부분이 분명 이렇게 개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이제 그런 사정들을 저희가 고려를 해서 희망근무지를 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좀 전국 이제 주요 이제 거점 도시에 지사들이 위치해 있다 보니 이제 최대한 저희도 사실 고충상에 대해서 들어드리려고 노력은 하지만 뭐 100% 신혼이라고 해서 이제 원하는 지역으로 특히 뭐 수도권이라던가 이런 곳으로 가실 수 있다는 이제 개런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좀 맞춰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다만 또 신혼이 지난 다음에는 뭐 이제 어느 정도 또 다시 또 다른 곳으로 가실 생각을 하셔야 될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본사 비중이 절반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부산에 정착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이제 사실 지방 이전 초기만큼 그렇게 뭐 그 예를 들면 수도권에 배치해 달라는 이제 그러한 고충이나 이런 강도가 좀 크지는 않은 걸로 이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그 전산직 관련돼서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대부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전산직이 아닌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뽑는 직무 중심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전산직 관련 준비를 좀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금융결제원에서 말씀해주신 게 논술 관련돼서 상경계열만 말씀해 주셨는데 전산직은 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질문 해주셨어요. 거기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저희 회사는 이제 전산직을 그나마 이제 많이 뽑는 비율로 보면 많이 뽑는 회사 중에 하나고요. 우선 이제 필기 전형부터 보자면 저희가 이제 뭐 경영경제와 비슷합니다. 사실 이제 객관식, 약수령, 논수령 그리고 이제 출제 범위는 저희가 채용 홈페이지 공지사항이 나와 있긴 한데요. 전산학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그리고 이제 그 학부 때 배운 정도 수준으로 출제가 됩니다. 저희가 출제위원분들께 이제 요청드리는 사항이 학교 시험, 그러니까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보다 약간 어려운 수준으로 이제 출제를 요청드리고요. 실제로 이제 그 지원자들의 평들도 이제 유관금융공기업과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많이 피드백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일반직과 다른 부분으로는 이제 코딩 시험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게 당일날 이제 코딩 시험을 보신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언어를 이제 C++, 자바, 파이썬 총 3가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게 좀 외부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사용이 조금 불허되고요. 이제 다른 인터넷 외부 페이지 없이 이제 시험 화면에서만 이제 지원자 간 이제 그 주어진 문제를 풀고 그리고 그 결과가 이제 나오면 이제 개인별 면접 때 그 결과를 이제 스크린에 띄워놓고 이제 코딩했던 결과에 대해서 설명 그리고 관련 질의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코딩 같은 경우는 사실상 매일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날은 쉬울 수 있고 어느 날은 문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딩 결과가 반드시 면접에 직접적으로 반영된다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 풀었으며 그 이제 사고의 방향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정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기술보증기금은 어떤가요? 저희 전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이공계 부분 박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모집 부문이랑 똑같이 직무 상황 기술 그 논술 평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논술 평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뭐 해당 전공에 대해서 뭐 질문이 좀 구체적으로 나온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문제풀이 방식으로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조금 전반적으로 기술보증기금의 직무나 아니면 하는 사업들 그다음에 뭐 국내 경제 뭐 정치 상황이나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생각해서 논술을 풀이할 수 있는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 위주로 좀 뭐 계속 이제 준비를 하면서 뭐 스터디나 이런 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같이 공유하면서 하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저희 공사도 이제 전산직을 매년 꾸준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산직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채용 절차를 진행할 때 뭐 서류 전형 다음에 이제 필기 시험부터도 이제 다른 이제 행정직과 동일한 유형의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전산 관련된 전공 객관식 30문제, 약술 2문제, 논술 1문제를 진행을 했었고 이제 문제 출제 범위는 뭐 이제 정보 보호를 포함한 전산학이라던가 뭐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출제를 하였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전산 관련된 이러한 채용 절차에서 논술을 실시하는 기관이 그렇게 많지는 또 않은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조금 특이점이 있다는 사실을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1차 면접에서 저희가 이제 프레젠테이션, PT 면접과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 따라 상황을 주어지고 그에 대한 대처를 묻는 상황 면접, 그리고 이제 심층 면접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제 심층 면접과 이제 그 상황 면접 같은 경우는 일반 행정직과 뭐 동일한 그런 이제 그 절차, 그런 동일한 수준의 이제 문제가 그 질문이 나올 수 있지만, 이제 PT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전산 관련된 질문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어떤 부분 공통적이어서 주택금융공사에서 대표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산직 예, 전산직 지원하시는 분들인데요. 항상 고민해요. 이제 사업의 영역에 대한 공부와 그다음 직무에 대한 공부거든요. 그래서 사업에 대한 영역, 예를 들어 주택 관련돼서 공부를 얼마만큼 해가야 되냐. 사실 뭐 다다익선이긴 한데 이 질문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사실 뭐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만약에 일반 행정을 지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주택 관련된 부분이나 공사 사업에 대해서 다른 기관보다는 많이 방점을 두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전산직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일단 시험을 낼 때 완전 전공 부분에 대한 것만 내지는 않고 공사 사업에 대한 뭐 IT 유지 보수 관련된 내용과 엮어서 문제를 낸다든지 좀 그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 행정보다 조금 덜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공사 사업에 대한 이해, 뭐 어떻게 공사가 무슨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거기서 어떤 방식으로 뭐 정보 보호를 한다든지 뭐 IT 쪽 유지 보수가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그래도 가져주시면은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요. 예, 기술보증기금 대표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렵지 않아요. 네, 그 많은 친구들이 재지원을 많이 하거든요. 쉽게 뭐 한 번에 붙지 않으니까 그때 자소서를 다시 써야 되냐 많이 물어봅니다. 그거 좀 어떻게 좀 가이드를 주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마 질문을 하신 이유가 저희가 올해 이제 채용 공고상에 그 자기소개서 표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최저점을 부여를 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를 명시를 했기 때문에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아마 다른 기관들도 다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공정채용 부분 때문에요. 근데 이제 자기소개서를 본인의 경험을 가지고 쓰시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뭐 표절이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이제 경험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표절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뭐 다른 이제 공개된 자기소개서라든지 이제 다른 타인의 자기소개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뭐 참고만 하지 않고 말 그대로 표절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 수준으로 이제 했을 때 그거를 표절이라고 생각을 하고 평가에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원자들이 작성을 하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소개서를 다시 써야 된다 이렇게는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만, 다만 이게 본인의 경험이 실제로 맞는지 그리고 본인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충실하게 작성을 했는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판단을 해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사전에 받은 질문이 있었는데 매우 난해하고 어려운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금융결제원에 여쭤보는 거였는데요. 4차 산업혁명으로 지급결제 시스템이 변화하고 있는데요. 금융결제원의 채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부분 질문이 좀 있었어요.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저희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서 이제 주요 주제인 뭐 이제 빅데이터나 AI 관련 분야가 이제 좀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번 채용에서도 저희가 그 지원 자격의 우대 사항 중에 데이터 관련 석사 이상 학위 보유자는 서울전형시 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만약 이게 저희가 현업에는 이제 4차 산업 주제들을 이제 접목하는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만약 이제 본격적으로 현업에 응용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면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는 직종을 별도로 이제 TO를 할당해서 채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계획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 공통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 후배들 많이 만나보셨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면접이랑 채용 전체 방향성이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후배들이 어떤 강점 그리고 어떤 성격의 공통점이 좀 있었나요? 물론 공통점이 없겠지만 대략 이런 친구들이 모여서 인재들이 구성된 것 같다.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주택금융공사부터 이렇게 오도록 할게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들어오는 기수들마다 조금 성향이 다르고 좀 특징이 있는 거는 사실인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조금 이제 입사한 지 지난 입장에서 이제 들어오는 기수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좀 둥글둥글한 직원들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항상 느낌을 좀 받습니다. 뭐 이렇게 뭐 특별하게 막 어마어마한 뭐 스펙을 갖추고 있다거나 뭐 엄청난 경험을 했다거나 이런 막 눈에 띄는 직원도 뭐 간혹가다가 있지만 그래도 다들 뭐 무난무난하게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생활해 왔고 크게 뭐 모자란 점 혹은 뭐 눈에 띄는 그런 점 없이 그냥 되게 이 친구랑은 같이 일하면은 그래도 문제 없이 즐겁게 잘 지낼 수 있겠다. 이제 이러한 직원분들로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기수가 좀 구성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 물론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꼭 그렇다고 할 수도 없고 기수마다 특징은 좀 있지만 대체적으로 받는 느낌은 좀 그렇습니다. 네, 기술보증기금은 어떤가요? 이거는 뭐 채용의 입장이 아니라 그냥 저의 정말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점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신입 직원들 입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호감형이십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니면 바라봤을 때 저희가 아무래도 고객 응대라든지 이제 영업점에서 고객분들 중소기업 사장님들을 대해서 접점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신입 직원 채용을 할 때 있어서 그런 부분들 중점적으로 또 질문을 드리기도 하고 평가를 하는데 반영하기도 하고 해서 그런지 저희 신입 직원분들 보면 대부분 다 모두 호감형인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 호감형이 잘생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오해하지 마세요. 잘생기고 이쁜 거랑은 그런 전혀 거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네,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채용 전형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성격적 공통점보다는 이제 좀 공통된 역량과 자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제 다양한 금융기관들과 협업하고 이제 회사 내에서도 이제 직종 간의 이제 협업이 필요한 문화다 보니까 이제 면접 때도 그렇지만 이제 협업 능력을 당연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이제 저희가 면접 전형에서 협업 능력을 많이 체크하다 보니까 입사하신 분들도 대부분 이제 기본적인 협업 능력을 갖추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좀 협업 능력은 이제 대다수 기업들에서 이제 너무 많이 요구하는 역량이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추가적인 이제 필요적인 역량 또 강점이라 생각하는 것은 이제 좀 열린 사고입니다. 사실상 이제 지급결제 시장에서 이제 뭐 핀테크나 뭐 테크핀, 뭐 빅테크처럼 이제 산업 간의 경계가 좀 모호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이제 학부 때 공부한 내용보다는 이제 다양한 산업들의 내용 그리고 학습 내용들을 이제 개방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앞으로 좀 더 대두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기보에 추가적인 질문이 좀 들어왔는데요. 예. AI 면접이 추가되었는데 걱정이 많은가 봐요.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준비는 좀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저희 금융권 공동 채용 박람회에서 이번 AI 역량 검사를 좀 제공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네네. 좋은 기회가 되실 것 같고요. 물론 뭐 그거를 경험을 하셨다고 해서 저희를 무조건 통과를 하실 수 있다고 볼 수 없겠지만 좀 많은 경험을 하시고 준비를 하실수록 이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번에 AI 영양검사 처음 추가를 하면서 좀 고민을 했었는데 저희가 뭐 지원자분들한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좀 비중을 두는 평가를 하기를 원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이제 그 평가를 진행을 했을 때 있어서 좀 특정 부분 저희가 조직 적합도라고 명시를 해놨는데 그 조직 적합도 부분에서만 조금 낮은 점수를 받으신다고 하면은 결격 사유로 이제 운영을 해서 저희가 탈락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평가에 임하시면은 좀 뭐 부적격으로 판정되시는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어느덧 이렇게 흘렀는데요.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 취업 준비생분들이 본인 회사도 괜찮고요. 그럼 취업 준비 전반적으로 좀 팁을 하나씩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팁이라기보다는 좀 무거울 것 같으니까 가이드, 선배로서 이야기 하나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금융공사부터 진행할게요. 이제 뭐 사실 채용 담당자의 입장이라기보다는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냥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께 이제 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아무래도 이제 금융 공기업이라고 흔히들 말하는 곳이 이제
필기 시험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그 전형 절차에서 뭐 이제 전형마다 통과되는 배수 이런 걸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굉장히 기관들 보면은 다 필기에서 많은 배수를 걸러내고 그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적은 배수를 면접에 올리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실 뭐 예를 들면은 같이 인턴을 했던 직원이라던가 뭐 이제 개인적으로 아는 뭐 학교 후배 뭐 이러한 친구들이 있고 봤을 때 정말 제가 봤을 때는 괜찮고 훌륭한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필기의 벽을 넘지 못하는 경우를 왕왕 좀 봐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은 아무래도 전공 공부 그리고 뭐 공사에 대한 공부를 포함해서 이제 전공 공부를 조금 더 주안점을 두셔서 필기에 좀 이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채용 자체가 저도 예전에 취업 준비를 할 때 저도 이제 선배들을 찾아다니면서 물어보면은 이게 결과적으로는 면접을 보는 사람들이 이 친구랑은 같이 일할 수 있겠다. 라는 이런 사인을 받는 사람에게 높은 점수를 준다고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저는 면접을 이제 진행하는 실무자이지 면접 장소에 직접 들어가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뭐 직접 봤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면접관분들께 이제 교육 자료를 만들어 드리거나 할 때 좀 그런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공사에 예를 들면 공사 인재상 또한 화합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사 한 조직의 일원으로서 1인분 최대한 빨리 뭐 1인분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라던가 나아가서 다른 조직원들의 조금 모자라는 부분을 이 친구가 채워줄 수 있을 만한 나중에 뭐 더 연차가 찼을 때 그럴 만한 자질과 인성과 그릇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경험과 역량을 잘 발현시키고 이제 어필할 수 있다면은 어떠한 종류의 면접, 어떤 기업의 면접이든 이제 채용 절차든 아무래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도 마찬가지로 모든 전형 절차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중요하냐고 말씀을 하신다면은 당연히 필기 전형이고요. 필기 전형에서 면접 전형으로 거의 한 10% 정도 부분에 해당하는 지원자만 가실 수 있기 때문에 필기 전형을 제일 중점적으로 해서 준비를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준비를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 지원자분들이 굉장히 준비된 인재분들이 많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탈락을 하신다고 한다면 좀 뭐 서류 전형 자기소개서든 아니면 면접 전형에서 면접위원들이 질의를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준비하신 것 위주로 이제 답변을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부분이 준비된 부분을 보여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게 그 질문에 대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대답을 하는 것이 더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신경을 쓰셔서 준비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걸 말씀드리면 이제 많은 지원자분들께서는 이제 서류 전형이나 필기 전형이 많이 이제 채용 전형에서의 본선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채용 계획을 이제 기획하고 운영하는 담당자 제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제 면접 전형부터가 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직자분들께서 많이 이제 궁금해하실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실효성 있는 정보를 드리고자 좀 많은 고민했는데 좀 면접 전형에서 팁을 드리자면 우선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자기소개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된다는 거지만 이제 면접장에 들어가시면 이제 면접위원들이 주도적으로 면접을 이끄는 성향도 있는 반면에 이제 좀 고단수 분들은 이제 본인의 페이스대로 이제 면접을 이끌고 갑니다. 사실 이거에 대해 이제 기반이 되는 건 자기소개서인데요. 이제 자기소개서 준비하실 때 자기소개서 이제 누구나 궁금해할 만한 사항 전부 다 이제 자세히 적지 마시고 좀 질문이 나올 수 있게 자기소개서를 기재해 주신 다음에 면접위원들이 당연히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그 물어봤을 때 이제 본인이 그 예상 질문에 대해서 완벽하게 답변을 하고 또 답변을 할 때도 이제 조금 다음 질문을 유도할 수 있는 약간 좀 부스러기 같은 걸 남겨서 이제 계속 예상 가능한 질문을 받고 철저하게 준비한 대답을 이제 계속 해간다면 면접위원 입장에서는 이 지원자는 준비된 지원자다. 그리고 우리 회사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본인만의 페이스대로 면접 전형을 끌고 가는 게 사실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특히 자기소개서에서 이제 많은 노력을 이제 공을 들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면접 전형에서 본인의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제 자기소개서와 그 관련된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또 이렇게 좋은 질문과 그다음에 이렇게 훌륭한 답변
통해서 이렇게 팁까지 얻을 수 있었던 채용 설명회였었던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다시 보기를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볼 수 있고요. 또한 우리 1시간 뒤에 이제 생명보험사들 나와서 함께 할 거거든요. 여러분 그 시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박수로 저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1시간 뒤에 봐요.